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은장 애기 1장 두 마을의 만남. 아주 먼 옛날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들이 있었어요. 윗마을에는 강희영성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었지요. 강희영성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허름한 움집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들풀을 뜯고 입을 옷이 없어 허름한 배자락 하나를 꿰매 입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지요. 하지만 강희영성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어요.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머슴살이를 했어요. 품삯이라 해봐야 쌀 몇 홉이 전부였지만 그는 그마저도 감사히 여겼어요. 성격도 온순하고 착해서 동네 어르신들도 늘 말했지요. 아이고, 저 총각은 제복은 없어도 복 많은 사내야. 그런 강희영성이 어느 날 아랫마을 장터에 나무짐을 팔러 내려갔어요. 시장 입구엔 구수한 국밥 냄새와 사람들 북적이는 소리가 가득했지요. 그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나무짐을 내려놓고 한쪽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시장 한켠에서 조용히 뭔가를 줍고 있는 처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처녀는 바로 아랫마을의 홍문소천이었지요. 그녀 역시 몹시 가난했어요. 부모는 일찍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외양간에서 혼자 지내며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잘 익은 감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것을 조심스레 주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강희영성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감을 소중히 쥐고 웃으며 입에 넣는 모습이 햇살처럼 고왔거든요.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감 좋아하시나 봐요? 홍문소천이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네, 감은 달콤하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런 게 큰 복이죠. 두 사람은 그날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었어요. 말이 척척 잘 통했고 서로의 사정을 듣고도 놀라지 않으며 마음을 나눴지요. 그날 이후 장날마다 둘은 마주쳤어요. 어떤 날은 같이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고 어떤 날은 서로가 준 산나물을 교환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쌓인 인연은 눈 내리던 어느 겨울날 결국 작고 소박한 혼례로 이어졌어요. 우린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서로가 있으니 행복하리라. 혼례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혼례 서약을 대신 읽어주며 이루어졌고, 이 영성과 문소천은 눈물과 웃음 속에서 부부가 되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이라 부를 만한 곳에서 둘은 보리죽 한 사발로 첫날 밤을 맞았지요. 세월은 흘러도 가난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거리는 적고 배는 자주 고팠지만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갔어요. 우리 집엔 언젠가 복이 들어오겠지요.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알고 있으니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답니다. 2장 은장애기, 노장애기, 감은장애기. 혼례를 올리고도 여전히 가난한 삶은 쉬 바뀌지 않았어요. 둘은 산나무를 뜯고 나무를 해오며 땀 흘려 살아갔지만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기 바빴지요.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늘 말했어요. 우린 언젠가 꼭 자식 낳고 따뜻한 방에서 웃으며 밥 먹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 드디어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살림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부부는 기쁨에 겨워 이웃에게 은그릇을 빌려와 가루죽을 정성껏 썼지요. 얘야, 네가 태어난 건 기적이란다. 이 은그릇처럼 빛나는 삶이 되렴.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은장애기라 지었어요. 귀한 그릇에 담긴 아이. 그래서 그 이름에 복을 담고 싶었던 거지요. 그 뒤로 둘째가 태어났을 땐 살림이 더욱 팍팍했어요. 은그릇은 빌릴 수 없었고 집안에 남은 놋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였지요. 얘는 놋그릇으로 키웠으니 노장애기라 부르자. 세월은 더 흘러 막내딸이 태어났을 땐 집안엔 그릇이라곤 나무로 깎은 바가지 하나뿐이었어요. 쌀가루 한 줌과 바가지 하나로 첫 젖을 대신하던 그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포근히 잠들곤 했지요. 이 아이는 감나무 바가지로 먹었으니 감은장애기라 하자. 부디 이 아이만은 무탈하게 자라다오. 셋째가 태어났을 때 집안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쌀독엔 먼지만 굴러다니고 아궁이에는 연기 대신 한숨만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감은장애기가 자라기 시작하자 집안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굴뚝에 연기가 오르고 마당 끝에서 저절로 콩나물이 자라는가 하면 우물에선 마르던 물이 다시 솟아났어요. 이상하네. 이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좋은 일이 끊이지 않아요.
동네 어르신들도 놀랐어요. 가문장 애기? 그 아이가 복덩이로구먼. 새 아이는 쑥쑥 자랐고 그동안 살림도 점점 나아졌어요. 쌀독은 항상 가득 찼고 해마다 배틀에 올리는 천도 늘어갔지요. 어느새 집은 작은 초가에서 넓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닭과 오리가 뛰놀았어요. 부부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지요.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소이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엔 늘 막내딸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저 아이 덕일지도 모르지. 3장 누구 덕분이냐. 해가 바뀌고 들판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갈 무렵 집안은 더욱 넉넉해졌어요. 장독대마다 장이 가득하고 마당 한켠엔 암탉이 알을 품고 있었지요. 동네에서도 강이 영성내는 복을 받았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강희 영성은 세 딸을 차례로 불러 앉혔어요. 마루 끝에 장독에 등을 기댄 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말했지요.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게 누구 덕분이라 생각하느냐? 솔직하게 말해보아라. 첫째 은장애기가 곧장 대답했어요. 하느님과 부모님 덕이지요. 저희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늘 감사합니다. 둘째 노장애기도 덧붙였지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비오나 눈오나 일하셔서 이 집을 일으키셨잖아요.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고맙다. 막내 가문장애기 차례가 되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느님과 부처님의 덕분도 물론 크지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이후로 집안이 나아진 걸 생각하면 저의 덕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덕이라고? 그게 무슨 망발이냐? 아직 절도 안 든 나이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가문장애기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태어난 이후로 우물에 물이 차오르고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그 복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이 상해 말했지요.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한번 세상에 나가서 네 힘으로 살아봐라. 집에 복을 가져왔다는 나이가 이 집에 더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어머니도 슬며시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가문장애기야, 부모 말씀 거스르면 복도 떠나는 거란다. 잠시 나가서 네 생각을 정리하고 오거라. 가문장애기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작은 보퉁이를 챙겨 마루에서 일어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을 지나 집을 나서는 그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지요. 언니들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둘은 고개를 맞대고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지요. 저러다 정말 다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맨날 막내라고 어른들 사랑만 독차지하고 말이야. 맞아. 우리가 더 고생했는데 항상 예뻐해주는 건 걔였잖아. 그날 저녁 집 마당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어요. 가문장애기가 사라진 자리엔 바람만 살랑살랑 불고 있었지요. 4장 거짓과 벌. 가문장애기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어요.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며 웃던 아버지와 어머니였지만 막내딸이 있던 자리에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지요. 아니, 이상하게도 막내가 없으니 집이 썰렁하구먼. 그러게요. 웃음소리도 끊기고 밥상도 왜 이리 썬지. 그리움은 점점 깊어졌고 부모는 어느 날 결국 큰 결정을 내렸어요. 딸들아, 막내를 데려오너라. 우리도 너무 성급했다. 아무래도 아이가 상처받았을 것 같구나. 은장애기와 노장애기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또 막내가 돌아오면 어른들 마음이 다시 그리로 쏠리겠지? 언니들은 집을 나섰어요. 이리저리 산길을 돌아 마을 어귀를 지나다 보니 가문장애기가 큰 나무 밑 그늘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얼굴에는 먼지가 묻고 발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요. 어머, 가문아, 우리가 널 데리러 왔어.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셨어? 가문장애기는 기뻐하며 두 눈을 반짝였어요. 그러나 은장애기는 일부러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사실은 부모님이 네가 돌아오지 않아도 된대. 차라리 더 멀리 가서 네 복을 펼치래. 여기선 네가 있어도 다툼만 생긴다고 하시더라. 가문장애기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겠어. 나도 어른들 뜻을 거스를 생각은 없으니 나만의 길을 찾아볼게. 그렇게 가문장애기는 작은 보퉁이를 다시 짊어지고 더 깊은 산 너머로 길을 떠났어요. 언니들은 돌아오는 길에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부모님 사랑도 우리 차지야. 하지만
하늘은 그 거짓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언니들은 며칠이 지나자 얼굴에 기운이 빠지고 자꾸만 몸이 저려왔어요. 의원도 부르지 못할 만큼 아픈 나날이 이어졌고 결국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댔어요. 감은장애기 없애려고 거짓말했다더니 벌을 받은 게야. 그 즈음 부모는 딸들의 병세가 깊어지고 막내딸은 소식조차 들리지 않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말없이 문고리에 손을 얹고 울다가 문고리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그만 눈을 다치고 말았어요. 그 일 이후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마음도 몸도 점점 쇠약해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밥 한 끼조차 먹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나빠졌지요. 그렇게 부부는 다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한 줌 쌀을 구하러 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막내를 믿어주지 못한 벌이지. 아이고, 우리 가문아. 그들의 입에서는 밤마다 가문장 얘기를 부르는 단식이 새어나왔고 바람도 그 이름을 따라 슬며시 울다 지나갔다고 해요. 5장 마퉁이네와 흰 밥솥. 가문장 얘기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어요. 몸은 고단하고 배는 고팠지만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무렵 산속 작은 초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기가 가느다랗게 오르고 있었고 마당엔 조용히 닭 한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집엔 마퉁이라는 성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형제 셋의 성격은 참 달랐어요. 첫째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어요. 둘째는 잔소리가 많고 자꾸 흠을 잡았고요. 셋째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죠. 막내 마퉁이는 가문장 얘기를 보는 순간 뭔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머리칼엔 먼지가 잔뜩이고 옷자락은 해졌지만 눈빛만은 밝았거든요. 그는 얼른 어머니를 불러와 말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하룻밤 묵고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방 한 칸 드릴 수 있죠? 어머니는 살짝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손님이니 정성껏 대접은 못해도 지붕 아래는 같이 나눌 수 있지. 그날 저녁 삼형제는 마를 캐 와서 삶고 있었어요. 마는 그 집의 주식이었고 조그마한 텃밭에서 자란 것들이었지요.
형들은 마의 머리와 꼬리 부분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쫄깃한 가운데 쌀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몰래 숨겼지요. 그런데 막내 마퉁이는 망설임 없이 제일 좋은 마 가운데 부분을 쓱쓱 잘라 어머니 그릇에 담고 남은 한 조각을 감은장 애기에게 내밀었어요. 오늘은 손님도 계시니까 좋은 부위는 어르신들이 먼저 드셔야죠. 감은장 애기는 그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어요. 자신은 지금 손님일 뿐인데 좋은 것을 내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가슴을 울렸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감은장 애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솥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촐하지만 감사의 밥상을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솥이라니 뭐라도 지으려는 게냐? 네, 조금 남겨둔 쌀이 있어요. 감은장 애기는 조심스레 품에서 천에 곱게 싼 쌀을 꺼냈어요. 그 양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득했지요. 정성껏 솥에 물을 붓고 부지런히 장작을 넣고 오래오래 밥을 지었어요. 잠시 후 초가집 안에서 구수한 흰밥 냄새가 퍼졌어요. 그 향은 마치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고 묵은 기운을 말끔히 씻어주는 듯했지요. 밥이 완성되자 감은장 애기는 말없이 밥그릇을 차려 내놓았어요. 하얀 쌀밥 위에 깨소금을 뿌리고 김도 정갈이 얹었지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밥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게 뭐야? 하얀 게 꼭 벌레 같아. 우리 마보다 못한 걸 대접이라니. 난 못 먹겠어. 그 말을 들은 감은장 애기는 상처받은 듯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나 막내 마퉁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지요. 조심스레 쌀밥 한 숟갈을 입에 넣은 그 순간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우와, 이게 쌀밥이에요? 달아요. 입에서 녹아요. 그 말에 첫째와 둘째는 코웃음을 쳤지만 막내가 계속 밥을 먹는 것을 보니 슬그머니 젓가락을 들어 한 숟갈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초가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말소리로 가득했지요. 부모님도 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런 밥은 평생 처음 먹어본다. 감은장 애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은 가난하지만 따뜻하구나. 특히 이 막내 마퉁이 참 바르고 착한 사람이야. 함께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감은장 애기의 그 조용한 다짐은 곧
작지만 따뜻한 인연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6장 마밭의 금덩이. 이튿날 새벽 산등성이 너머로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올 무렵 감은장 애기는 마퉁이와 함께 마 캐는 도구를 챙겨 산길을 올랐어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지요. 안개가 희뿌옇게 산 허리를 감싸고 풀잎 끝마다 맺힌 이슬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 산은 제가 어릴 때부터 드나들던 곳이에요. 이 바위 근처가 마가 유난히 잘 자라지요. 마퉁이는 정든 산길을 능숙하게 걸으며 감은장 애기를 안내했어요. 감은장 애기는 손에 곡괭이를 들고 마퉁이를 따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지요. 근데 말을 캐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팔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네요. 그래도 한번 캐보면 재미있어요. 흙 속에서 뭔가가 쏙 나오는 게 꼭 보물 찾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감은장 애기는 빙긋 웃었어요. 그럼 오늘은 보물 찾는 날인가요? 두 사람은 큰 바위 아래 넓은 터에 자리를 잡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퉁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땅을 헤치며 말을 찾아냈고 감은장 애기도 옆에서 작은 말을 몇 개 캐내며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퉁이의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어요. 흙 속에서 쇠처럼 반들반들한 것이 드러나더니 그걸 꺼내자 놀랍게도 손바닥만한 금덩이가 나왔지요. 이게 금덩이 아니에요? 마퉁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감은장 애기도 숨을 멈추며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땅을 더 파기 시작했어요. 그 아래엔 크고 작은 금덩이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고 캐면 캘수록 더 나왔지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죠? 진짜예요. 이렇게 많은 금이 있을 줄이야. 두 사람은 얼떨떨한 얼굴로 금덩이를 바라보다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감은장 애기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늘을 향해 말했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금은 제 것이 아니에요. 꼭 좋은 데 쓸게요. 마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이걸로 욕심만 채우면 안 되겠죠. 이걸로 부모님도 모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야 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을 캐러 갔다가 마 대신 금덩이를 가득 안고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웃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감은장 애기와 마퉁이는 그 보물을 조용히 나누며 욕심내지 않았어요. 우선 낡은 초가 대신
튼튼한 기와집을 짓고 오랜 병치레로 지친 부모님의 치료부터 시작했지요. 그 후엔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와 곡식을 나누고 헛간을 수리해주고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가문장 애기와 마퉁이는 진짜 복덩이야. 금덩이보다 귀한 마음을 가졌지. 그렇게 가문장 애기는 새 보금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이름이 저절로 떠올랐지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신가요? 보고 싶어요. 꼭 한번 다시 뵐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가문장 애기는 결심했어요. 그분들을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해. 7장 거지잔치와 다시 열린 눈. 마퉁이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가문장 애기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밤이면 옛집 마당에서 들리던 부엌할 소리, 장독 뚜껑 여닫는 소리, 부모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려나? 혹시 병이라도 나신 건 아닌지? 가슴 깊이 밴 그리움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가문장 애기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전국의 거지들을 모두 불러 모아 거지잔치를 여는 것이었지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어디선가 떠들고 계신다면 분명히 이 잔치 소식을 듣고 찾아오실 거라 믿었거든요. 마퉁이 100일 동안 누구든지 와서 먹고 쉴 수 있게 하자. 밥도 옷도 잠자리도 넉넉하게 준비해 줘야 해. 마퉁이는 가문장 애기의 뜻을 고스란히 따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 너도 나도 힘을 보탰지요. 그렇게 며칠도 안 되어 넓은 잔칫마당이 만들어졌고 길게 이어진 밥상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올라갔어요. 잔치 소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퍼져나갔어요. 각지의 거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누더기 옷을 입고 목발을 짚은 사람, 장에 버려진 집신을 신고 걷는 사람, 작은 손에 돌멩이를 쥔 아이까지 그들 모두는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물 드시고 손도 씻으세요. 이 자리 편하게 누우셔도 됩니다. 가문장 애기와 마퉁이는 직접 밥을 퍼주고 이부자리를 펴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겼어요.
100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장작불이 타오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이 마당에 모였지요. 그날 허름한 옷에 지팡이를 짚은 노부부 한 쌍이 잔칫집 문 앞에 나타났어요. 가문장 애기는 밥상을 정리하다 말고 그들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뛰었어요. 작고 야윈 어깨, 희끗한 머리,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로 부축하듯 걷는 모습. 저 모습 설마. 그는 얼른 두 분을 마루에 모시고 따뜻한 밥상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술잔을 따라드렸어요. 어머니의 손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가문장 애기입니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아버지의 손에서 술잔이 덜컥 떨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 분의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잔칫마당의 햇살이 정수리에 쏟아졌고 두 분의 눈에는 가문장 애기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게 가문이냐? 정말 우리 막내가 맞느냐? 가문장 애기는 눈물 범벅 얼굴로 부모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는 가문장 애기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지요. 미안하다, 우리 막내야. 널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날 잔칫마당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흘렀고 모든 이들이 그 아름다운 재회를 함께 축하했어요. 그 뒤로 가문장 애기와 마퉁이는 두 분을 모시고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았어요. 부모님은 밝아진 눈으로 손주들을 보고 텃밭을 가꾸며 나날을 평온히 보내셨지요. 가문장 애기 부부는 여전히 해마다 거지잔치를 이어갔어요. 넉넉하든 가난하든 누구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면 친구가 된다는 걸 믿었지요. 그리고 잔칫마당 한켠에는 언제나 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마음을 나누면 복도 나뉩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귀에선 해마다 100일 거지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혹시 모르지요? 그 잔치에서 당신도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